네, 문창국 후보자의 과거 강연 영상, 간증 영상, 설교 영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감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국민들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문창국 후보자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습 보시면서 국민들의 몰린 관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플래시가 유난히 많이 터졌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이신가요? 다 어제 저녁에 다 해명했죠. 수고하세요. 네, 자, 뭐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요. 자, 일단 저 모습은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할 때 모습인데 어젯밤 이후에 후보자의 해명이 조금씩 톤이 바뀐 거죠. 네, 어떻습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자정에 이제 소식이 나간 다음에 이제 반응인데요. 네. 실현으로 한국이 부강해졌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반응을 보였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그 영상과 관련돼서 어젯밤에 나온 첫 반응은 우리가 시련을 많이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졌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오늘 아침부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반에 또 다시 반응을 내놨는데 네. 톤이 좀 강해졌습니다. 네. 사과는 무슨 사과? 어제 홍보실을 통해 다 말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오늘 11시에는 또 종교인의 교회 발언이 오해를 샀다. 인준된다면 균형 있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반응을 계속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사과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만 일단 오전에 총리실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오해가 있긴 있었다 하고 한 반발쯤 물러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대 후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11억 내겠다, 사회 네. 환원하겠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문창국 후보자의 경우 직접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단은 총리실, 공보실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힌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접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요, 8개의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6.25 전쟁 그리고 미국의 역할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 했습니다. 경제발전했는데 경제발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3교대씩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서 다 사줬죠? 그걸 미국에서 사준 거야.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네. 제가 받은 느낌은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부강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의 어떤 시련을 겪어냈다 이런 톤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잘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적인 힘, 그게 네.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고 또 미국이 해준 거 아니야? 또 일본의 인프라에서 우리의 경제 부강을 이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 공분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된 거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의 어떤 필연 네. 같은 것들을 믿는 것 같은 어떤 기독교적 역사관, 기독교적인 결정주의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의 분단, 최대의 분단, 최대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네. 참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문창국 후보자 측이 설명하는 것은요. 좀 이 환경을 좀 감안해 달라. 여성 신도를 상대로 평일 낮에 교회 안에서 한 강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일반인 상대의 정치 강연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예, 바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네. 오늘 내놓은 해명인데요. 저 동영상은 사실은 약 3년 전, 그러니까 2011년 6월 15일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특강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스크린에 모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강의의 주요 내용 중에서 네.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좀 세 가지만 든다면은 네. 하나는 바로 식민지,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한민족은 게으르고 네. 자립심이 부족하고 또 남한테 신세 지는 거를 좋아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4.3 사건을 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거 보면은 네. 제주도민들이 크게 한탄할 내용입니다. 이미 네. 정부에서도 그거는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비하한 거는 네. 설령 그 안에서 네. 즉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 안에서 그리고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그 말이 네. 너무 지나침이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관련해서 약간 친미적 요소가 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신세를 좀 짓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준 건 사실인데요. 자, 너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영상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과연 남북 관계를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그 첫 번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소련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는데 소련이 미사일이 없습니까? 핵무기가 없습니까? 그런 거 다 쌓아뒀어요. 미국과 대화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왜 무너졌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레이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를 이렇게 한두 번 만나보니까 저 사람은 혹시 비밀 크리스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레이건이 한 거야. 왜 그러냐면 헤어질 때만 되면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레이건한테. 자, 일단 김자옥 씨, 강석우 씨 이런 기독교 그 배우들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좀 새로운 얘기네요. 80년대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비밀 크리스천이 아닐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미 방송이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또 문창극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게 무슨 우리가 협상하고 대화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누구도 예측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저는 이 북한이 무너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무너집니다, 북한은. 협상에서 조금씩 이런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창극 후보자 얘기하는 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고 대화로 네.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북한은 네.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소련의 붕괴. 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 레이건 시대 미국과 네. 고르비 때 소련. 그 무기 경쟁을 계속 암스 레이스라고 하죠. 무기 경쟁을 벌이다 결국 그 미국의 압도적인 그런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붕괴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상식인데 제가 글로 아는 문창극 씨는 저렇게 비논리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 방송에서만큼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섭리에 의해서 무너진 거다. 바로 그것이 북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요. 예. 냉철한 글쟁이, 칼럼니스트였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저기 나가서 남북 관계나 미소 관계를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네. 바로 식민지 지배 네. 그리고 남북 분단 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통일. 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네. 지금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네. 앞으로 다가올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인식이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이냐 네. 아니냐 이 부분을 사실은 따지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나름대로 문창극 후보자가 네.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역사에 대한 하나의 자기의 관을 설파한 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최초 공개입니다만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은 이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남북관계도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뭐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뭐 서로 대화해서 또 서로 뭐 어떤 통일 방안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남북 통일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대화로서 지금까지 공산주의하고 뭘 성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사실은 개인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것을 굳이 논리적이냐 네. 맞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야 하나 된다. 네.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정부의 기본 통일 방침인데 네.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과연 저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은 네. 과연 우리가 통일을 진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인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저건 그 대통령이 얘기한 드레스덴 선언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고요. 아, 대통령이 독일 선언하고 배치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차분차분 대화를 나눠서 네. 신뢰를 쌓아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그 경우에 핵을 포기할 경우에 경제 부흥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문창극 후보자가 얘기하는 저런 구상은 전혀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 구상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네,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미국의 도움에 대해서 네. 당연히 미국이 도움을 받았죠. 그렇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전 세계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오늘날의 경제 기적을 일으킨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 민주화나 산업화 면에서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는데 마치 그것이 다 미국의 도움 때문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한 것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구한말 양반과 지도층의 게으름을 맹렬히 질타합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거 혹시 자기 비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듣고 있더니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조선시대 우리 구한말 우리 민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래요.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저건 어떻습니까? 게으름, 얹혀 살기를 좋아한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이요. 네. 바로 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 네.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인식인데요. 네. 이게 오늘 이 문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 일본의 누리꾼들이 대환호를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예. 왜 그러냐면요. 바로 식민지 부분에 있어서 네.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한테 신세지기 좋아한다고 하고 네. 위안부 문제는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아베 정권
계속적으로 위쳐왔던 부분이고 일본의 대다수 국민이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환영을 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식민사관이라고 그럽니다. 네. 민족을 스스로 비하하고 네. 과거의 조선 왕조는 당파 싸움이나 해서 일본하고 일본 민족하고는 완전 차별되는 그런 우리는 게으른 민족이다 하는 네. 게 바로 식민사관인데 이거를 문 후보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족 전체를 비하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더럽고 일 안 하고 그냥 다 그 일 안 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 왜냐?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만 알면 아전, 수령, 원님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친척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 친척 집에 가서 몰려가서 뜯어먹었잖아요. 일 안 하고 다 그렇게 살았다, 이게. 노동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조선의 미래가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을 배우고 기독교는 노동의 종교라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노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조선인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다. 자, 기독교, 이제 이른바 프로테스탄트의 근로관, 윤리관, 그런 것이 세상의 많은 질서를 바꾼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흘리는 땀의 소중함을 가르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어떠세요? 지금 보신 것은 이제 기독교 기업인들 상대로 한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용이 나름대로 되십니까? 어떠세요? 저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네. 어떤 노동의 가치 네. 이걸 소중히 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것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 네.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한테 쭉 설파한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은 네. 내가 보기엔 문 후보자가 한 말이 틀렸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네. 저런 논리 기반 하에서 우리 네. 민족을 너무 비하하고 네. 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 개화에 늦었고요. 네. 근대화에서 뒤졌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비하하면서 그때 선택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국민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DNA 자체가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심각한 자기 비하고요. 앞으로도 저런 어떤 우리 지도자가 될 사람이 네. 저런 식의 비하 발언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일본의 식민지배 관련해서도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2개, 3개를 공개할 텐데요. 처음 보시는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36년간의 고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것. 뭐 그런 비유를 좀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관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수치스럽고 네. 일제 수탈, 침탈을 받은 일제 36년을 네. 마치 조선왕조 500년 동안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36년을 그렇게 만들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네. 문 후보자가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일본에 사과 요구하지 말자. 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때 도장을 찍었는데 네.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서 우리 앞대 선배들이 잘못해서 도장을 찍었지만 도장은 도장이다. 계약인데 국가와 국가 간에 찍은 계약을 옛날 우리 선배님들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이렇게 떼쓰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저는 그건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기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하게 일본과 협상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해야 될 우리 네.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일본하고 재협상을 해라.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명령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한 거고요. 우리가
일본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3년 전입니다. 2011년 여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과 관련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부작위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협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새로 총리가 인준되면 될 분에 생각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3년 전 판시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역시 최초 공개하는 두 가지 영상 같이 한번 묶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일제시대와 일본에 관련된 본인의 평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서의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 지금 우리보다 이제 일본은 점점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곡의 그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게. 네, 자, 선체로 이제 뭔가 강연을 쭉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는요, 이것 때문에 뭐 청와대, 여당, 야당, 정치권, 시민단체, 시민사회 난리가 났는데, 저희 패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잘 마치고 인준받아 우리의 총리로 취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상을 좀 해주시죠.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네. 저의 그냥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총리를 뽑을 때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 네.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네. 세 번째로 국가 대개조를 위한 추진력, 즉 네. 행정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행정 경험은 전무했다고 그랬고요. 네. 다만 병역 문제라든가 재산 이런 도덕성 문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러나 언론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관이 뭔가, 네. 어떤 평소에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부분을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못하는 바람에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오늘 나온 그런 여러 영상들 내용을 보면은 네. 쉽게 수긍하거나 네. 공조하기 어렵다. 제가 보기에 설령 네. 새누리당의 의원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과연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하는 이 마당에 네. 과연 적극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 아주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많은 국민들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문창극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청문회가 열리려면 한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논쟁을 열흘간 끌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국력이 낭비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자신이 내놓았던 과거의 강연 연설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관에 대해서 역사관에서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주셔야 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